혹시 다주택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세금 정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74배.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요, 똑같은 집을 팔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1만 내고 어떤 사람은 174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174배의 차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양도차익이 똑같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세금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게 되면 1만 세율로도 2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딱 적용된다? 세금이 5억 9,200만 원까지 그냥 뛰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금 폭탄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제가 차근차근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금 폭탄이 왜 터지는지, 그리고 왜 5월 9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섣불리 버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짚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미래 시나리오와 매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도와줄 체크리스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왜 이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 즉 잠시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인 날짜가 5월 9일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집 사고 팔 때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까지 2달은 잡잖아요. 그럼 역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3월 초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럼 대체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정부가 여기는 집값이 불안정하니 관리해야겠다 하고 콕 찍어놓은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한테는 세금을 특별히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페널티 같은 거죠.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에이, 정부가 알아서 또 연장해 주겠지. 일단 그냥 좀 버텨보자. 그런데요, 아무 결정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가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어요. 그냥 버티면 된다는 말의 가장 큰 함정은 과연 당신이 그 버티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 바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보유세 폭탄입니다. 중과세가 부활하면 최소 3년은 버텨야 할 텐데 그동안 매년 내야 할 재산세, 종부세, 여러분의 현금 흐름으로 버틸 수 있으신가요? 둘째는 규제 리스크. 지금 우리 집은 괜찮다고요? 언제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리스크. 다들 막판에 아이고 팔아야겠다 하고 물건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문제점만 이야기할 순 없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4가지 위례를 그려보고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정부가 유예를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끝내거나, 여기에 규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더 넓히거나, 이 조합에 따라서 우리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심지어 유예는 연장해 주는데 보유세가 확 오르는 변수까지 생각해야 해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정부가 시간을 1년 더 준다? 그럼 땡큐 하고 이 기회에 팔 건지 아니면 더 가보자 하고 버틸 건지 선택해야 하고요. 반대로 유예가 그냥 끝난다? 그럼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갈 3년치 보유세부터 계산기에 두드려 봐야 합니다.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요.
그런데 꼭 팔아야만 할까요? 아, 도저히 이 가격엔 못 팔겠다. 또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는 당장 내 손에 현금을 쥐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넘겨주면서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장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확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시장에 똑똑한 분들은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5월 9일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마지막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 질문 꼭 스스로에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유예가 될 때와 안 될 때, 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3년치 보유세를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내 집이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될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판단은 선택지 말고 증여를 하면 뭐가 좋고 나쁜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여러분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부동산, 과연 미래의 가치를 불려줄 소중한 자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과 비용만 빨아먹을 부채가 될까요? 그 답은 얼마 남지 않은 5월 9일 전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